여러분은 어떤 항성을 알고 계신가요? 이전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노란색이나 흰색, 빨강이나 파란색을 가진 항성을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큰 별에서 외성까지 여러 가지 크기의 항성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는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항성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과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세히 나와 있는 분류조차 존재하는 천체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천문학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항성과는 조금도 닮지 않은 이른바 이종별이 존재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대체 이는 어떤 것인지 우리도 슬슬 알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별들을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쿼크별. 이전에 초신성 영상에서 중성자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무너지는 항성 핵에 있는 물질이 급속히 압축하게 되면 원자핵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 결과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 중성자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는 반경 10km 이하의 크기지만 매우 밀도가 높은 항성입니다. 이 항성 물질로 이루어진 성량값은 수십억 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중성자조차 파괴할 정도로 압축이 강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정통파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특이점과 블랙홀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형성에는 태양의 수십 배 이상의 질량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질량은 이를 넘을 수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럼 항성이 이 역치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경우에는 암흑의 쿼크별이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쿼크별의 중성자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쿼크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까맣고 어떤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는 이 항성은 결국 블랙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들어간다면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 안에 떨어질 위험 없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쿼크별의 물질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안정시킬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수조도에 달하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입니다. 참고로 이는 인류가 고안한 물질 가운데 가장 고온입니다. 쿼크별의 상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쿼크는 그곳에서 강한 중력장과 자기장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쿼크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쿼크별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와 같이 고온은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다만 쿼크별에 다가갈 때는 혹시 모르니 타기 쉬운 것은 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묘 쿼크로 학자들은 이를 S쿼크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묘 쿼크에서는 기묘체가 만들어집니다. 기묘체는 곧 분해되어 버리지만 기묘 쿼크가 가장 많은 상태에서 세종의 모든 쿼크가 포함되는 경우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묘체, 즉 암흑물질은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입니다. 이론상으로 이 기묘체는 거시적 물체나 천문학적 물체마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묘체와 통상의 원자핵을 가진 물질이 반응하면 보통 물질은 기묘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의 큰 기묘체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당시엔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이 기묘체가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묘체로 구성된 쿼크별인 이 이종별은 차가우며 전파 주파수 대역에서만 빛을 방사합니다. 그때 아마 쿼크별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생긴 행성이나 위성, 성운 등 접촉 가능한 물질의 대부분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 결과 매우 크고 찾기도 어려운 천체가 완성되는데요.
이 같은 천체가 암흑물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고속 전파 폭발 같은 전파 천문학적 현상도 일으키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홀. 그레이홀은 블랙홀과 비슷하지만 그냥 회색일 뿐입니다. 사상의 경계선 자체가 없어서 최대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레이홀의 별명은 Q별. Q별의 Q 문자는 쿼크가 아니라 양자수를 나타내는 영어 퀀텀 넘버의 Q로 양자수, 전하를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항성은 쿼크도 버티지 못하고 깨졌을 때 생겨난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Q별을 쿼크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Q별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훌륭한 별이 우리의 쾌적한 태양계를 방해하러 오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이런 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이론 모델에 따르면 이는 상당히 아담하고도 밀도가 높으며 진짜 블랙홀 같은 강착 원반을 가진 물체라고 추측됩니다. 둘의 차이라고 하면 이러한 항성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100조짜리 V404 쌍성에서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이 쌍성은 블랙홀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과 비슷한 항성으로 볼 수 있는데 위성이 블랙홀의 영향을 받아 항상 질량을 잃으며 아웃버스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5년 발생한 아웃버스트는 매우 강한 발광으로 인해 X선을 통해 본 하늘에서는 이 쌍성계가 개성운과 그 펄서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는 작은 항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더구나 블랙홀이 주위의 우주가 다 알아차리도록 눈부신 아웃버스트를 일으켰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그레이홀이라는 것, 즉 밀도가 높은 대전운이라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런 항성에서 은하수 은하해일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은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암흑물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타입의 이종별. 초신성의 핵에 생기는 이변에 의해 복사합이 중력 붕괴와 항성 블랙홀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경우 전자가 약한 항성이 생성된다고 추정됩니다. 크기는 사과 정도로 지구의 2~3배의 질량을 가진 렙톤으로 구성된 공이 완성됩니다. 이 항성은 약 1000만 년 동안 존재합니다. 프레온별은 매우 큰 밀도를 가진 가상적인 아원자 입자 프레온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레온별과 비교하면 중성자별은 가볍고 옅은 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항성 1세제곱센티의 물질은 지구 전체보다 무겁습니다. 프레온별은 초신성 폭발 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고 빅뱅 발생 시 특이점에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레이홀처럼 프레온별도 최종적으로는 은하로 된 초기의 성운에 원자성 물질을 모은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손별은 빅뱅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항성과 우리 자신이 페르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손별은 무제한적인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보스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질량이 없는 광자를 제외하면 보스 입자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보스 입자가 있었다고 해도 페르미 입자 물질을 원자 은하의 각 영역으로 모으는 양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보스 입자를 중력파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종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설과 근사 계산만 있는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종별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주관 측에 새로운 방법이 개발된다면 정말 이종별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암흑물질 같은 현상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날 시간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